오늘 평양 남북 정상회담 개최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세 번째 만남이 이뤄졌습니다. 이번 만남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역시 비핵화 문제의 진전 여부입니다. 남북 정상의 세 번째 만남으로 남북 경제 협력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철도와 도로 등 사회 간접 자본 분야에서 남북의 협력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횡단보도 바닥에 LED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바닥 신호등이 이르면 연내 정식 신호로 허가받을 전망입니다. 핀테크 기업을 지원하는 금융혁신 지원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발목을 잡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가 혁신 지원단을 설치하면서까지 특별법 추진에 힘을 쓰고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남북 정상이 평양에서 정상회담에 돌입해 2박 3일간의 한반도 비핵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방북이자 김 위원장과의 세 번째 만남인데요. 문 대통령이 이번 만남에서 북미 대화의 교착 지점인 종전선언과 북한 비핵화 조치의 선후 문제를 중재해 구체적인 진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만났습니다.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태운 전용기는 오늘 오전 8시 55분 서울공항을 이륙해 9시 49분 순안공항에 안착했습니다. 순안공항에는 김 위원장 부부가 나와 직접 문 대통령 부부를 영접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전용기에서 내리자 반갑게 포옹하며 환대했고 김정숙 여사와 리설주 여사도 손을 맞잡았습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의 부인이 남북 정상회담 공식 환영식 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두 정상은 북한군 의장대 사열 등 공식 환영 행사를 마친 뒤 각각 다른 전용차를 이용해 공항을 벗어났습니다. 문 대통령은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으로 이동해 오찬을 겸한 휴식을 취한 뒤 오후 3시부터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크게 비핵화 북미 대화 촉진, 남북 관계 개선, 군사 긴장 및 전쟁 위협 종식의 3대 의제를 두고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특히 청와대는 북미 대화 재개를 유도해 비핵화 논의에서 진전을 거두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김정은 위원장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많은 만남과 통화를 통해서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김정은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정상회담은 2일차인 19일 오전까지 이어질 예정으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9일 오전 회담 후에는 합의 내용을 발표하는 공동 기자회견이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2박 3일간의 일정을 마친 뒤 20일 서울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오늘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 정상회담의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포옹을 나누는 장면일 텐데요. 서로 간 신뢰 속에 한반도의 긴장 완화뿐 아니라 남북 간 경제 협력이 어떻게 추진될지도 관심입니다. 이어서 유민호 기자입니다. 평양 순안공항에서 남과 북 두 정상은 서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이후 문 대통령 사열 때는 북측 인민군 의장대가 국가원수 애우를 의미하는 F-21발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쌓아온 신뢰를 가늠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무르익은 평화 분위기에 남북 간 경제 협력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목해야 할 인물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환영 행사에서 김 위원장에게 우리 측 수행원을 소개했는데 특히 김 장관을 10초 정도 더 할애해 소개했습니다. 이를 두고 남북이 철도 등 사회간접 자본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 철도 도로 연결은 올해안 착공이 목표라며 강한 사업 의지를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개성과 신의주 등 북한 내 접경 지역 공업단지 개발을 통해 건설업이 수혜를 볼 것이란 전망도 제기됩니다. 남한 자본을 활용하게 된다면 일단 시공은 남한 건설사가 맡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내년에 건설 수주액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경제계 인사들은 이날 오후 리용남 북한 경제담당 내각부총리 면담을 시작으로 경협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기업인들은 내일 있을 경제시설 참관 등을 통해 북한 경제 상황을 눈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본격적인 경협이 이뤄지려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 넘어야 할 장벽이 많습니다. 청와대도 경협과 관련해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재로 인해서 경협의 한계는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또 우리가 멀리 보고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본다면 이번 만남에서는 현실적으로 당장 가능한 영역보다는 평양에서 열리는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 두 정상 간 신뢰를 바탕으로 경협 분야에서도 구체적인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횡단보도 앞 바닥에 LED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존 신호등에 맞춰 빨간색과 녹색으로 바뀌어 바닥 신호등이라고 부르는데요. 스마트폰을 보느라 바닥을 보면서 걷는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같은 교통안전시설이 이르면 연내 정식 신호로 인정될 예정입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서울 신촌의 한 대학교 앞. 횡단보도 앞 바닥에 빨간색 LED 등이 깔려 있습니다. 기존 신호등 변화에 맞춰 빨간색에서 녹색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이른바 바닥 신호등.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서울시가 설치한 겁니다. 새로운 교통안전시설의 등장에 학생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낮에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바닥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신호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낮에는 잘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스마트폰에 몰입을 하고 있으면 저것조차도 안 보일 거라 생각을 하고 이 같은 바닥 신호등은 지난 1월 대구를 시작으로 서울, 용인 등 10개 지자체에서 경찰청과 시범 운영됐습니다. 경찰청은 시범 운영 결과 보행자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이르면 연내에 정식 신호로 인정할 예정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바닥 신호등에 대해 조건부 허가를 내줬습니다. 이때 바닥 신호등도 기존 신호등처럼 안전 시스템을 갖출 것을 주문했습니다. 여기에 정식 신호가 되려면 규격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도로교통공단에서 크기와 밝기 등 규격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경찰청은 연내에 한 차례 더 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안 사항을 점검하고 정식 신호로 인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심의를 최종 통과하면 신호기 설치 매뉴얼에 반영돼 설치 근거가 마련됩니다. 설치가 의무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각 지자체장은 보행자 수가 많고 보행 약자들이 많은 곳에 설치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횡단보도 이용 시 스마트폰 사용 자체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선 인터넷은행 특례법안의 8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되고 9월 정기국회에서도 한참 동안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란 소식 전해드렸죠. 그런데 국회에 가로막혀 있는 금융특별법안이 또 있습니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안인데요. 금융위가 혁신기획단을 신설하면서까지 이 특별법 추진에 힘을 쓰고 있는데 소용이 없는 모양입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안은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3월 대표 발의했습니다. 핀테크 기업이 복잡한 금융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서비스를 사업화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는 내용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작년 3월 도입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와 내용이 같습니다. 다만 테스트베드는 기존 금융업법 개정을 피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됐기 때문에 핀테크 기업이 위탁 금융회사에 의존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별법이 통과되면 위탁 기업에 의존하지 않고도 금융위 허가를 받은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장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7월까지는 법안 처리 전망이 밝았습니다. 민병두 의원이 정무위원장을 맡았고 전재수, 유동수 의원 등 금융혁신에 적극적인 의원들로 정무위가 꾸려졌습니다. 금융위도 보조를 마쳤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8월 금융혁신기획단을 신설하면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추진을 1호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2달이 지난 지금까지 입법 논의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지난 11일과 14일에 열린 법안심사 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되지도 못했습니다. 오는 20일 본회의 상정은 사실상 어려운 데다 남북 정상회담과 국정감사 이슈에 밀려 빨라야 11월에나 법안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의 핀테크 제도 개선 필요성을 설명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이제는 국회에 가로막혔다며 산업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는 핀테크 업체 특성상 제도 하나하나의 사업 속도가 판가름 난다고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증시에서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두 업종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업종과 삼성, LG전자의 이야기입니다. 금융당국의 방침에 따라 회계 처리 문제를 털어낸 제약 바이오주는 오르고 있는 반면 삼성과 LG전자는 악재와 부정적 전망으로 주가가 주춤합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회계 문제와 거품론으로 몸살을 앓던 제약 바이오주가 다시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오늘 4.3% 이상 오른 50만 7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신라젠도 오늘 1.49% 올랐고 코오롱 티슈지는 무려 6.89% 상승 마감했습니다. 제약 바이오주가 이처럼 오르는 것은 금융당국의 방침에 따라 회계 처리 문제를 털어낸 덕분입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제약 바이오 기업에 대한 회계 처리 감독 기준을 마련하고 회사의 특징에 따라 예외적 회계 처리도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약품 등 개별 업체들의 잇따른 임상 성과 발표와 해외 수출 계약 성사 소식도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주가가 반등을 시도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지난달 말 고점에 비해 33% 이상 하락한 상태입니다. 계속되는 반도체 고점 논란과 미국에서 일어난 갤럭시 노트 9 발화 관련 소송 등이 주가를 누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삼성전자의 경우 D램 수요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도 꾸준히 나오고 있어 주가가 점차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도 많습니다. 오늘 주가가 3.9% 가까이 하락한 LG전자는 지난 5일부터 10거래일간 하루를 제외하고 주가가 모두 떨어졌습니다. 스마트폰 부문의 부진과 대규모 투자 계획 발표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IT 서비스 업체인 동양네트워크스가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바이오를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제약 바이오 시장을 키우기 위해 각종 규제를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 환경을 만들어 산업을 육성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으로 부상한 바이오 시장을 잡기 위해 동양네트워크스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동양네트워크스가 바이오 사업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으로 불리는 바이오를 선점해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바이오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내에 글로벌 제약사나 바이오 회사에 대한 추가 인수를 계획하고 있으며 바이오 사업을 보다 적극 전문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바이오 전문 회사인 TY 바이오를 출범했습니다. 국내외 유망한 바이오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고 핵심 기술을 발굴해 사업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바이오 산업은 앞으로 도래될 4차 산업혁명에 가장 큰 포스트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자회사를 만들어서 더욱더 본격적으로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해외의 선도적인 기업에 대한 투자들이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또한 우선 직접 신약 개발에 나서기보다는 지분 투자와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 사세를 키운다는 방향입니다. 실제 지난 5월 말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는 독일 바이오 기업인 메디진의 지분을 인수해 최대 주주에 올랐습니다.
또한 에이즈 치료제 업체인 나비젠과 미국 바이오 기업 디코이 바이오 시스템즈 등에 투자하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대학 및 병원과도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보유한 바이오 기술을 제공받아 병원이 임상을 담당하고 TY 바이오가 투자를 통해 상업화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바이오 사업에 도전장을 내민 동양 네트워크스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송금을 하는 사람이 실수로 수취인의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한 경우를 차고 송금이라고 하는데요. 온라인 모바일 뱅킹 이용이 많아지면서 차고 송금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 절반 이상은 차고로 송금한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금융당국이 차고 송금 구제 사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작년 한 해 은행권에서 발생한 차고 송금의 규모는 9만 2천 건. 이 중 절반이 넘는 5만 2천 건은 당초 송금인에게 반환되지 못했습니다. 금액으로는 1,115억 원에 달합니다. 차고 송금은 송금인에게 금전적 손실을 야기할 뿐 아니라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해 사회 전체적으로도 많은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특히 나이 든 어르신과 소송 비용 등이 부담되는 저소득계층의 경우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차고송금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차고송금 구제 사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차고송금으로 직접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말씀도 듣고 또 송금을 담당하시는 분들 또 저희 그 금융기관의 또 임원님들께서 같이 듣고 좀 논의, 공감해서 앞으로 이 해결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되는데. 차고송금 구제 사업은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해 돌려받지 못한 차고송금 관련 채권을 예금보험공사가 매입하고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 등을 통해 차고송금을 회수한 뒤 회수자금을 차고송금 채권의 매입자금으로 다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송금 기능이 있는 모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차고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5만 원에서 1,000만 원 금액을 기준으로 매입하며 매입가는 송금액의 80%로 할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차고송금 구제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작년 기준 약 5만 2천 건의 미반환 차고송금 중 약 82%인 4만 3천 건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경제TV 야간입니다. 유료 방송업계에도 선택 약정 할인 제도가 도입됩니다. KT 스카이라이프가 위성방송과 인터넷 결합 상품에 가입할 경우 요금을 30% 할인해주는 요금제를 출시했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KT 스카이라이프가 새로운 요금제 30% 요금 할인 홈결합을 공개했습니다. 30% 요금 할인 홈결합은 위성방송과 인터넷 결합 상품에 가입할 경우 매월 요금을 30% 할인해주는 요금제입니다. 유료방송에서 이동통신 시장에 선택약정 할인 제도를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KT 스카이라이프는 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쟁사에 비해 요금 혜택이 월 20% 더 많은 수준이라며 30% 요금 할인이면 인터넷 요금으로 인터넷과 TV를 같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비용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년 약정이 전제돼 있는데 3년이 지나도 별도의 재약정 없이 30% 할인이 유지됩니다. KT 스카이라이프는 동시에 이번 요금제가 이용자 간 경품 차별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전 가입자보다는 신규 가입자의 혜택이 모두 다 집중되어 있고 신규 가입자도 어디서 가입하느냐, 언제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혜택이 모두 다 다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카이라이프는 복잡한 사은품과 상품권 대신 고객에게 직접적인 요금 할인을 제공하는 30% 요금 할인을 10월 1일자 유료방송업계 최초로 시장에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방송통신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입자 유치를 위한 과다 경품 출혈 경쟁이 사라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여부를 놓고 미국과 러시아가 현지 시간 17일 안보리 회의에서 정면 충돌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를 향해 속여왔다고 공격했고 러시아는 미국을 향해 남북 간 협력과 대화에 장애물이 되지 말라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대북 제재 위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이날 회의는 9월 안보리 순회 의장국인 미국의 요구로 긴급 소집됐습니다. 니키 헬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미국이 올해 불법적인 선박간 환적 방식으로 북한에 정제유 제품을 제공한 사례 최소 148건을 추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 1월에서 8월 북한이 손에 넣은 정제유 제품은 80만 배럴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반면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제재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건설적인 협상에 북한을 끌어들이기 위한 도구가 돼야 한다며 장애물을 만들 것이 아니라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늘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과 관련 1주택자는 시가 18억 원 이상 집을 가진 경우에만 세부담이 늘어나고 18억 원 주택 보유자도 추가로 더 내는 세금이 1년에 10만 원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일부 언론과 정당이 세금 폭탄, 징벌적 세금이라고 비판했는데 사실에도 맞지 않고 다수 국민 생각과도 어긋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정부는 다수 국민의 뜻을 기억하고 시장 동향을 면밀히 들여다보며 집값 안정에 비상한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제3차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 남북 정상이 이렇게 자주 만나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전개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국민 여러분도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탄탄한 주춧돌을 놓도록 마음을 모아달라며 정치권도 민족의 운명 앞에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도체 장비 부품 제조사 마이크로텍이 오늘 기업공개 간담회를 열고 중국 점유율 확대와 공장 신축을 통한 생산력 강화로 매출을 높이고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1992년 설립한 마이크로텍은 골든브릿지 제4호 스펙과 합병을 통해 오는 11월 8일 코스닥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마이크로텍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 장비 부품인 진공 챔버 관련 특수 밸브 제조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우측 가공 기술로 원가는 낮추고 품질과 생산력을 높여 국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 6월 기준 11,807대의 진공 밸브를 국내외 협력사에 설치했습니다. 마이크로텍의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52.5% 증가한 215억 원을, 영업이익은 167% 가까이 늘어난 2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마이크로텍과 골든브릿지 제4호 스펙의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는 오는 21일 개최되며 합병 기일은 다음 달 26일입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확진 판정을 받았던 61세 남성이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20일 자정까지 추가적인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번 메르스 사태는 종료될 예정입니다. 셀트리온이 오늘 미국 식품의약국 재실사 결과 의약품 생산 설비와 제조 관리 등의 이상 없음을 확인하는 최종 실사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지난 7월 재실사를 통해 지적사항 개선을 확인했으며 이번에 최종 실사 보고서를 발행한 겁니다. 오늘 코오르 인더스트리가 베트남 빈증성에 연간 16,800톤 규모의 타이어 코드 생산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총 93,800톤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된 것으로 이는 전 세계 타이어 코드 시장의 15%에 달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추석을 앞두고 중소자재공급협력사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약 300억 원 규모의 납품 대금을 조기 지급합니다. 대우조선은 납품업체들과의 상생 차원에서 4년 만에 납품 대금 조기 지급을 재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차츰 흐려지겠습니다. 두터운 구름이 햇살을 가리면서 낮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낮겠는데요. 때문에 일교차도 크지 않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보통 단계로 예상됩니다. 내일도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 평양은 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겠고요.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이 다소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다가 점차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다가 저녁 나절에 흐려지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25도, 대전 23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도 차차 흐려지겠고요. 낮 기온 속초, 강릉 23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점점 궂은 날씨로 돌아섭니다. 광주의 낮 기온 25도, 대구 26도가 되겠습니다.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지만 서해와 남해상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목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